서울의 한 지하철역. 지하철 출입문이 열리자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외국인 여성이 보이는데요. 손에 잔뜩 전단지를 들고 있는 외국인 여성은 불이 나게 어딘가로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지하철 역무원이 다가오더니 외국인 여성의 손에 들린 전단지를 빼앗고는 큰 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한국인 역무원에게 걸린 외국인 여성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자신의 가방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전달하는데요. 과연 외국인 여성은 한국의 지하철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의 드라마 제작사에서 메인 작가로 근무하고 있는 레이첼 크리스틴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일하는 제작사에서 사극 드라마 촬영이 확정되면서 저도 극본을 집필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건 영국 런던에는 역사 드라마를 촬영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없어 대본을 쓸 때 도저히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더군요. 저희 제작본부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사극 촬영지 답사를 보내준다며 선진국인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었는데요. 미국 유적지 답사를 같이 가기로 한 저와 보조작가는 부자 나라로 알려진 미국으로 가게 된 것에 기뻐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일을 일에 치여 살던 저는 미국에서의 일정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보조작가가 대신 예약해준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깬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부자의 나라인 미국이 아니라 중국 옆에 있는 후진국 한국의 인천공항이었으니까요. 미국으로의 답사에 엄청난 기대를 했던 저는 눈앞에 보이는 인천공항이라는 글자를 보고 그만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한 보조작가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따져묻자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분명 미국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 왜 가난한 나라인 한국에 도착하게 된 건지 모르겠다는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처음엔 다시 미국행 티켓을 끊으려 했으나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전석 매진이었기에 저희는 제작본부에게 허가를 구하고 한국에서 3일가량 보낸 후 다시 미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천국제공항 안으로 들어가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제일 놀랐던 건 인천공항의 규모는 영국 공항의 규모보다 최소 10배는 더 커 보였고 공항 전체에 최신식 디지털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공항 곳곳에 인공지능 안내 로봇이 설치되어 있어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도 인공지능 로봇에게 쉽게 운항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스마트 체크인 서비스로 빠르고 정확하게 셀프 수속 절차를 밟을 수 있더군요. 하지만 영국에는 디지털 시스템이라곤 찾아볼 수 없고 공항 직원들이 펜으로 직접 써가면서 탑승자 정보를 확인하기에 저희처럼 비행기를 잘못 타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저는 만약 영국 공항에도 인천국제공항처럼 최첨단 기기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영국인들이 비행기를 잘못 타는 일은 전혀 없었을 거라는 생각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경심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인천공항의 규모는 너무나도 커서 저는 공항 안에서 길을 헤매기까지 했는데 옆에 지나가던 한국인이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친절하게 위치까지 알려주었어요. 후진국인 줄로만 알았던 한국의 선진 문물과 한국인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처음 접한 저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겪어본 웅장한 인천공항의 시스템에 충격을 받은 저는 건너 알고 있던 한국인 배우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에 대해 물어보니 한국인들의 평균 소득은 선진국 중에서도 우수한 높은 수준이라 인천공항은 시작일 뿐이라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더군요. 그리곤 제가 집필한 영국 드라마의 팬이라던 유명 한국인 촬영감독이 서울에 산다며 광화문역 쪽으로 오면 한국 가이드를 맡아주겠다는 놀라운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였는데요. 평소 유럽에서는 버스에 한번 잘못하면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범죄 조직이 버스 한 구석을 점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항상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보조작가도 한국에서 버스에 타기 전 심호흡을 하고 탔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공공버스 내부를 보니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는 다르게 널찍한 한국 버스 안에는 저처럼 호들갑을 떨며 범죄자가 있는지 이리저리 둘러보는 사람도 없었고 이런 안전함이 당연하다는 듯 버스에 평온히 앉아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요. 심지어 버스표를 어디서 사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저희 모습을 보던 한 한국인은 한국에서는 현금으로 버스표를 살 필요가 없고
신용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버스를 한 번 탈 때도 안내원에게 돈을 쥐어주며 귀찮게 종이표를 직접 구입해 타야 해서 사람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신용카드를 갖다 대며 편하게 교통카드 잔액만 확인하면 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놀라운 생활 수준과 시민의식을 보고 한국이 엄청난 선진 국가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던 스스로가 너무나 원망스럽기 시작하더군요. 또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버스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거대한 빌딩과 쾌적한 도시의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살던 런던에는 사방을 둘러봐도 더럽고 쥐가 나오는 구식 건물밖에 없어 드라마 촬영을 할 때도 보정 작업을 무조건 거쳐야 했는데, 한국은 깨끗하고 높은 빌딩은 물론이고 하천과 나무, 자연환경이 도시와 적절히 어우러진 광경을 보고 선진국 중에서도 이런 인프라를 가진 국가는 찾아보기가 힘든데,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고 편한 나라인지 다시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5분 뒤 저는 보조작가가 급하게 잡은 숙소 앞에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영국의 가난한 지역에서나 볼 법한 허름한 숙소 외관을 보니 괜히 후진국 한국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화를 더는 주체할 수가 없더군요. 이에 보조작가는 여기가 한국에서도 예약하기 어려운 고급 숙소인데 겨우 자리 하나가 남아서 예약할 수 있었다며 변명 아닌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조작가에게 소리를 내지르며 숙소 안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너무 충격적인 광경에 도저히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드라마 제작사에서 사극 촬영 장소로 그토록 애타게 찾던 고급 전통가옥 내부가 바로 제 눈앞에 있었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놀라웠던 건 신발을 벗고 가옥 내부로 들어서자 바닥에서 따뜻한 열기가 올라와 고향에 온 것 같은 편안한 감정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숙소 정보를 검색해 알아보니 바닥이 뜨끈했던 이유는 바로 최신식 온돌 시스템 덕분이었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바닥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난방 시스템이 없어 겨울이 되면 너무 추워서 가스 히터를 하루 종일 켜놓고 자기 때문에 가스요금이 생활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서 제가 더 놀랐던 것은 영국과는 다르게 화장실에서 뜨거운 물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저는 결국 한국이 후진국이 아니라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후진국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1시간 뒤 저희를 마중 나온 한국인 촬영감독과 서울의 청계천이라는 곳에 도착하자 저는 그만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청계천 곳곳에 음료수를 뽑아 먹을 수 있는 자판기는 물론이고 ATM 환전기기로 24시간 언제든 돈을 환전할 수가 있더군요. 영국에서는 시민들이 아무리 요청해도 전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는 ATM 기기를 볼 수조차 없는데, 한국에는 ATM 기기가 몇 미터마다 하나씩 거리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경이로울 정도였죠. 특히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서울의 청계천에는 스마트폰 무료 충전 부스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어 밖에서도 무료로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더군요. 영국에서는 집에서 핸드폰을 충전하려고 해도 전력이 새지 않아 하루 종일 핸드폰 충전기를 꽂아놓고 가만히 기다려도 100% 충전이 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조차 스마트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매우 당황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당히 놀라웠던 것은 청계천에 설치된 스마트폰 충전 부스는 환경을 전혀 파괴하지 않고 수력을 기반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기술로 작동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한국이 알려지지 않은 엄청난 부자의 나라였다는 사실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루 10시간 이상 글을 쓰느라 손목 증후군을 심하게 앓고 있던 보조작가가 갑자기 손목이 너무 아프다며 청계천 한복판에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는데요. 급기야는 바닥에 주저앉아 손목이 심하게 욱신거린다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병원에 한 번 가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기에 당일 진료가 거의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진료비가 너무 비싸 몸이 아프기라도 하면 고통을 참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울고 있는 보조작가의 모습을 보고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 있던 한국인 촬영감독이 자길 빨리 따라오라며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보조작가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어딘가 가버리는 촬영감독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소국인 한국에선 의료 시스템이 없으니
민간요법이라도 당장 써봐야 할 판국에 도통 의도를 알 수 없는 촬영 감독의 행보는 상당히 후진국 시민이라 할 법하더군요. 하지만 그를 따라간 저는 결국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청계천 한복판에 외국인이라도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지원센터가 있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자 진짜로 딱 5분만 기다리면 손목 통증도 치료해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로부터 5분 뒤 보조 작가는 정말로 간단한 통증 완화 시술과 처방전을 받을 수 있었고 치료를 받고 나온 그녀는 그 누구보다 환한 표정으로 손목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마친 후 한국인 촬영 감독이 비용을 대신 내주겠다고 나서서 금액에 대한 걱정이 앞섰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청구된 비용을 보고 저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정도 시술을 받으려면 30만 원에서 50만 원가량 지불해야 했는데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3만 원 정도만 치료비를 내면 된다고 말하더군요. 그 뒤로 한국인 촬영 감독의 가이드로 도착한 한국의 북촌한옥마을과 인사동 쌈지기를 둘러보니 이보다 더 이번 드라마 촬영에 적합한 장소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국이라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를 알아버린 지금 저희 드라마 본부에서는 서울시의 허가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한국 명소에서 촬영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지만 선진국과 한국에서 촬영 기회를 얻는다면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